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19일 공개 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억만장자들의 벙커입니다. 이 드라마랑 같은 주에 주드로 제이슨 베이트먼 주연의 블랙 레빗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나왔거든요. 원래는 그걸 보려고 했는데 넷플릭스 딱 켜니까 홈 화면에 바로 억만장자들의 벙커라는 드라마가 딱 뜨는 거예요. 그냥 제목에 꽂혀서 블랙 레빗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게 올해 제가 한 가장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블랙 레빗은 평도 엄청 좋던데 이걸 리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극장과 OTT에서 봐야 할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블랙 레빗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대신 억만장자들의 벙커를 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요즘은 거의 모든 콘텐츠들을 되도록 아무 정보 없이 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예고편을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해요. 은근히 예고편에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든 사전 정보가 없이 보는 걸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작품을 보기 전에 미리 좀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들의 벙커는 예고편에서도 많이 감췄을 것 같기는 해요. 파라불량인데 1화 마지막에 바로 반전이 나오거든요. 초반에 나오는 반전이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전 정보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유추만 할 수 있는 정도였지 않을까. 이게 어떤 반전이냐 하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설국열차나 폴아웃 그런 걸 예상하고 기대했거든요. 실제로 1화에 반전 나오기 전까지 내용 진행을 보면 폴아웃이랑 비슷해요. 3차 대전 핵전쟁이 터져서 부자들이 초호화 벙커에 피신해 지내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1화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 이 모든 게 가짜였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사기극, 그게 이 드라마의 실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이런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 벙커에 대략 200명 정도가 있거든요. 벙커에 입주한 부자들과 벙커를 관리하는 직원들, 부자들은 청록색 옷을 입고 있고 직원들은 주황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군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자들 중에서 두 가족이 있거든요. 이 두 가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막장 드라마예요. 그냥 진짜 막장입니다. 내용 전개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캐릭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녀 주인공이 있어요. 사실 누가 주인공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캐릭터들에게 골고루 분량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주인공인 인물 2명, 젊은 애들, 막스라는 남자가 있고 아시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막스의 가족들, 아시아의 가족들, 이 두 가족의 이야기예요. 막스와 아시아 둘 다 부모가 있습니다. 아시아 가족은 아시아와 부모 이렇게 해서 3명 끝. 막스 가족은 막스와 부모 거기에 외할머니까지 해서 4명입니다. 두 가족 다 엄청 부자인데 아시아 가족은 아빠가 엄청난 부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그 후에도 본인 능력으로 재산을 엄청 불렸습니다. 재산이 수십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친엄마는 죽었어요. 지금 있는 엄마는 새엄마, 아시아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젊은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스 가족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 쪽이 부자예요. 막스 가족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아빠가 좀 기가 죽어 있고 엄마와 외할머니가 막 아나 무인으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거 보면 확실히 엄마 쪽, 특히 외할머니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짐작이 되고요. 두 가족은 막스와 아시아가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아시아한테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언니랑 막스가 연인이었어. 결혼까지 했었나? 막스가 내 아내라고 언급한 자막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막스가 그 아내 혹은 연인을 옆좌석에 태우고 술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연인이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막스는 과실치사로 감옥에 갑니다. 막스가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바로 벙커로 오게 되었는데 두 가족이 만났을 때 어색하죠. 아시아 가족은 막스를 살인자 취급을 합니다. 이 갈등 요인 하나만 딱 던져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스토리가 전개되면 이 두 가족 사이에 엄청나게 꼬인 막장 관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아시아 아빠랑 막스 엄마가 불륜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막장 설정이 나와주고 그리고 막스의 외할머니가 젊은 여자만 노리는 이상한 할머니인데 아시아의 새엄마, 모델 출신인 그 젊은 여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막스와 아시아가 자기 언니를 죽인 원수라고 막스를 막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시아는 어릴 때부터 막스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막스와 연인이니까 그걸 엄청 부러워하면서도 티는 안 내려고 사랑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 막 이런 소리 하는 철벽 여자 모드로 공부만 하고 살아서 지금은 의대생이고 벙커에 유일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캐릭터가 초반에 죽거든요. 그래서 의대생인 아시아가 벙커에서 의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무튼 아시아가
막스를 엄청 좋아해. 그것도 막 육체적인 갈망. 막스만 보면 막 키스하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그런 내면의 욕구를 이 드라마에서 엄청 공을 들여서 연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를 꾹 참고 언니의 원수, 난 너를 경멸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 재밌어요. 아시아가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 결정적으로 아시아 배우가 예뻐요. 알리시아 팔코라는 2003년생 스페인 배우입니다. 진짜 아시아 때문에 이 8부작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막스도 잘생겼으니까 막스와 아시아 커플 서사에 좀 몰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말 스포를 하면 아시아가 그렇게 막스와 키스하고 스킨십 하는 걸 갈망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키스를 안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은근히 야하거든요. 얘네들의 부모 세대, 중년이랑 노년들은 온갖 야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정작 막스와 아시아는 끝까지 스킨십이 없어요. 물론 아시아가 망상으로 스킨십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그냥 망상이니까 실제로 하는 스킨십 최소한 키스라도 해라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끝까지 안 합니다. 아시아의 참을성은 정말 초인적인 수준이네요. 아시아와 막스가 있을 때 아시아의 눈이 계속 막스의 입술을 보고 있고 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신체 반응을 계속 보여주는 연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난 욕구를 참고 있다는 걸 아주 공을 들인 연출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막장극, 거기에 이 벙커 사기극을 준비한 범인들, 리더격인 인물이 남매거든요. 누나와 남동생. 이 남매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어요. 철이 일찍 들어서 우리 같은 고아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해서 누나는 건축가, 동생은 IT 개발자가 됩니다.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억대 연봉을 벌지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노력을 죽어라고 해봤자 수십조 자산가들과의 격차가 너무 넘사벽인 거야. 그래서 그들의 돈을 빼앗자 이 부조리한 빈부격차의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자, 그런 생각으로 이 거대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부자들이 대재난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드는 건 실제 현실에서도 꽤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는 200명 정도의 인원이 10년 정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규모의 벙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부자들 사이에 홍보를 하고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투자를 받고 벙커를 만들어요. 사실 적당한 사기 규모라면 이 투자 금액만 먹고 튀어도 이미 수백억, 수천억 돈이거든요. 그런데 수십조를 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벙커를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영화감독 고용해가지고 3차 대전이 터졌다는 가짜뉴스 영상 만들기부터 해서 부자들을 속일 완벽한 설계를 한 거예요. 누나는 건축가니까 벙커를 만들고 동생은 IT 개발자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거든요. 그 인공지능으로 벙커에 들어와 있는 부자들의 디지털 복제를 만든 거예요. 그 디지털 복제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부자들의 실무 담당 직원들과 소통하며 어떤 가짜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인 거죠. 수십조를 사기칠 수 있는 계획이긴 하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고 변수도 많아요. 이 드라마의 결말이 뭐냐면 벙커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다 타겟이지만 일단 첫 번째 타겟인 아시아의 아빠, 그 사람의 디지털 클론을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동업자와 영상통화로 연락하며 9억 유로를 가짜 회사에 투자하게 만드는 작전이 나오거든요. 그 작전의 진행 과정이 꽤 긴박감 넘치고 재밌긴 해요. 결국 9억 유로를 입금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건 성공하는데 그렇게 진땀 빠지고 위기 상황도 많았는데 다른 부자들을 상대로도 이런 전략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막스가 벙커를 탈출합니다. 막스가 이 사기극을 눈치를 채서 그런 건 아니고 투석기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투석기를 구해 오려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막스와 아시아가 함께 탈출 작전을 세우고 결국 막스가 탈출에 성공하는 게 이 드라마의 엔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들은 나름 재밌어요. 사기극과 탈출극.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드라마 전체 내용의 30% 정도고 나머지 70%가 중년, 노년들의 막장극. 이게 진짜 노잼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막장 드라마의 비중이 왜 이렇게 압도적이냐고. 이 막장 드라마 내용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나마 중간중간에 아시아 나오는 부분만 재밌고 아시아라는 캐릭터 덕분에 겨우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제는 뭔가 억눌림과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한테는 크게 와닿는 게 없었고요. 마지막에 9억 유로 입금 받는 작전이 그나마 재밌고 그리고 아시아의 그 미친 욕구를 표현하는 연출도 나름 볼만했다. 이런 일부의 재미 요소들을 나머지 노잼 분량을 견디면서 볼 가치가 있나? 각자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은 안 하지만 보겠다면 말리지도 않겠습니다. 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억만장자들의 벙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